매일 연락하고 약속도 잘 지키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답장도 늦지 않고 데이트도 성실하게 나옵니다. 큰 문제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의 문 앞에서 멈춥니다. 내가 속마음을 꺼내면 대화가 깊어지는 대신 설명으로 바뀝니다. 상처를 말하면 공감보다 분석이 먼저 돌아옵니다. 과거 이야기는 잘하지만 지금의 감정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분명 함께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습니다. 오늘은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알아봐야 할 감정적으로 닫혀있는 사람의 미묘한 신호를 이야기해 볼게요. 연애 초반에 가장 헷갈리는 사람은 대놓고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연락도 안 하고 약속도 자주 어기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성실하고 안정적인데 마음은 계속 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오래 헷갈립니다. 정시에 나타나고 연락도 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닐까? 이 정도로 꾸준하면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관계에서 꾸준함은 중요하지만 꾸준함만으로 깊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매일 연락한다고 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자기 내면을 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한 행동이 때로는 감정적 거리감을 가리는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겉으로는 꾸준한데 내면의 연결은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연락을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약속도 잘 잡습니다. 만나면 무난하게 대화하고 크게 불편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한 공허함이 생깁니다. 분명 자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대화는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주말에 뭐 할까 같은 말은 오가지만 내 불안이나 고민이나 상처에는 깊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연인의 역할은 잘 수행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연락하고 데이트를 하고 특별한 날을 챙깁니다. 하지만 그 행동 속에 진짜 감정적 참여가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관계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일정한 거리 밖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할수록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표면 위를 맴도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비어있는 꾸준함입니다. 비어있는 꾸준함은 처음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예측 가능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받는 느낌보다 관리받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만나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일정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은 내 감정에 대한 호기심이 깊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일단 들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감정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일상으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좀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주말에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내 마음 옆에 잠깐 있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 옆에 머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고 결론 내고 상황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말에도 닿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쁘게 반응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꺼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머무는지 봐야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보다
내 감정이 그 사람 앞에서 안전하게 놓일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관계는 일정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친밀감은 감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을 계속 설명하지만 정작 느끼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화가 아주 논리적입니다. 자기 감정도 말할 줄 압니다. 심리 용어도 잘 알고 관계에 대한 생각도 꽤 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미안함보다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건 네가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 같아.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서 생긴 문제야. 감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야.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논문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봐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똑똑하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지성화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정을 직접 느끼기보다 머리로 해석합니다. 상처를 마주하기보다 개념으로 바꿉니다. 불편한 순간을 함께 견디기보다 정의와 논리와 분석으로 빠져나갑니다. 물론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너무 분석하기만 하면 친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는 답을 주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자꾸 설득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서운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는 차분하고 나는 예민한 사람처럼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내 말을 끊고 다른 이야기로 넘겼을 때 조금 서운했어. 그럼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때 너무 가볍게 넘겼나 보다. 미안해. 하지만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너도 알겠지만 대화라는 건 흐름이 있는 거잖아. 네가 그걸 서운하게 받아들인 건 네 해석일 수 있어. 내가 실제로 너를 무시하려던 건 아니니까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어. 여기서 핵심은 상대의 말이 완전히 틀렸느냐가 아닙니다. 상대가 내 감정에 먼저 닿으려고 했느냐입니다. 의도를 설명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건 영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도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지성화하는 사람은 사과도 분석처럼 합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런 맥락이 있었어. 그래서 네 감정도 이해하지만 내 행동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해. 이런 말은 겉으로는 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정작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놓일 자리가 없습니다. 대화는 길어지는데 위로는 없습니다. 설명은 많은데 연결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과거 이야기는 잘하지만 현재의 감정은 보여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꽤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힘들었던 일, 예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 가족과의 복잡한 이야기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마음을 열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해본 이야기처럼 매끄럽습니다. 감정이 생생하게 올라오기보다 잘 편집된 자기소개처럼 들립니다. 아픈 이야기인데도 현재의 흔들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친밀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친밀감을 흉내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지금 내 앞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보여주지만 현재의 마음은 숨깁니다. 진짜 취약함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가까워지고 싶은데 조금 겁이 나. 요즘 네가 좋아질수록
내가 방어적으로 되는 것 같아. 나는 상처받을까봐 표현을 아끼는 것 같아. 이런 말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의 감정은 상대의 반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과거는 말해도 현재는 숨깁니다. 그들은 오래된 상처를 보여주며 깊이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원래 마음을 잘 못 열어. 나는 상처가 많아서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이해를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현재의 거리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쓰이면 문제가 됩니다. 상처를 설명하면서도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면 듣는 사람은 계속 문 밖에 서 있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과거를 말했는지가 아닙니다. 그 과거를 핑계로 지금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지, 자기 방어를 알아차리고 조율하려 하는지, 아니면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계속 닫힌 문을 유지하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깊어질 순간마다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진지해지려고 하면 갑자기 농담을 합니다. 관계의 방향을 묻고 싶을 때 다른 이야기로 돌립니다. 서운함을 말하려고 하면 피곤하다며 넘깁니다. 미래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 그런 건 모르겠다고 가볍게 닫습니다. 이 사람은 꼭 차갑게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쾌하고 센스 있고 같이 있으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있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외부 활동으로 관계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집에 가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로에게 무엇을 느끼는지, 불안한 지점은 무엇인지 말하려고 하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겉으로 완벽한 연인의 모습 뒤에 숨은 회피일 수 있습니다. 데이트는 잘합니다. 분위기도 잘 만듭니다. 상대가 외롭지 않도록 일정은 채웁니다. 하지만 감정적 책임이 필요한 순간에는 뒤로 물러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좋습니다. 드라마가 없고 싸움도 많지 않고 가볍게 즐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도 없는데 확신도 없습니다. 싸우지는 않는데 마음이 닿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은 갈등을 줄이는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없다고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친밀감은 불편한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생깁니다. 서로의 서운함과 두려움과 욕구를 말하고 조율하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과정 자체를 피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것 같으면 웃음으로 덮고, 심각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으면 피곤함으로 닫고, 진심을 보여줘야 할 순간에는 활동과 농담과 바쁨 뒤로 숨습니다. 이때 봐야 할 것은 같이 있을 때 재미있는지가 아닙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주제 앞에서도 남아있을 수 있는지입니다. 좋은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관계의 경계를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속도를 맞추고 무리하지 않는 건 건강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질 가능성 자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다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어질 것 같으면 한 걸음 물러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애매하게 피하고 감정적인 질문에는 일반적인 답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지만 상대가 불안을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의 경계는 자기 보호를 넘어 접근 금지선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나를 궁금해하지 마. 내 안쪽으로 들어오려 하지 마. 우리는 좋은 관계지만 내 진짜 마음까지는 묻지 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더 애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까? 내가 더 안정감을 주면 될까? 내가 더 기다리면 될까?
내가 더 이해하면 언젠가 달라질까.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다친 사람을 여는 일이 사랑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 열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잠긴 문 앞에서 계속 열쇠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열 마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조금만 열릴 듯 말 듯한 태도가 더 강한 몰입을 만듭니다. 완전히 멀지는 않은데 완전히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에 매달립니다. 가끔 보이는 다정함이 희망이 됩니다. 가끔 꺼내는 과거 이야기가 깊이처럼 느껴집니다. 가끔 잡아주는 태도가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보는 기준은 가끔이 아니라 반복이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현재의 감정을 피하는지,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분석만 하는지, 반복적으로 깊은 대화 앞에서 물러나는지, 반복적으로 나를 밖에 세워두는지 봐야 합니다. 사랑은 예외적인 순간보다 반복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초반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이야기에 질문이 깊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단순히 근황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내 내면을 알고 싶어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둘째, 내가 서운함을 말했을 때 방어보다 연결을 선택하는지 봐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바로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해도 결국 돌아와 묻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네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받았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셋째, 자기 이야기가 과거에만 머무는지 현재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과거 상처를 말하는 건 기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이 두려운지 말하지 못한다면 아직 문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현재형으로 말할 때 생깁니다. 넷째, 진지한 대화를 한 뒤 실제 행동이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도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행동에서 보입니다. 내 마음을 들은 뒤 조금이라도 다르게 다가오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내가 계속 더 깊이를 요구하는 사람만 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관계가 건강하다면 깊어지는 흐름이 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나만 계속 묻고, 나만 설명하고, 나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친밀감은 설득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내 감정의 에너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을 사랑하면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의 표정 하나를 읽고 말에 빈칸을 채우고 침묵의 이유를 해석합니다. 그러다 내 감정은 계속 소모됩니다. 나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상대는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기다리지만 상대는 문 뒤에서 안전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관계는 사랑보다 추리가 됩니다. 그리고 추리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지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연결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면 가능성에 투자하고 있는가?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내가 계속 외로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상처가 있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조금 내려놓을지, 상대의 마음을 들으려 할지, 불편해도 대화에 남을지, 자기 벽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열어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닫혀있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열어보려는 의지입니다. 상처의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의 태도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 뒤에 계속 숨어 있다면 관계는 앞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초반 90일은 이런 패턴을 보기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판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초반에 보이는 작은 회피가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대화를 계속 피하는지, 감정을 논리로만 처리하는지, 현재의 마음을 숨기는지 봐야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알아차리면 덜 다칠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투자한 뒤에는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지보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멈추지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초반의 미묘한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알아봐야 할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의 신호는 대놓고 차가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연락도 하고 약속도 지키고 데이트도 잘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연결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어 있는 꾸준함입니다. 성실하게 나타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트너의 역할은 하지만 진짜 감정적 무게는 피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이상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논리로만 다루는 태도입니다. 상처를 말하면 공감보다 분석이 먼저 나옵니다. 감정을 느끼기보다 설명하고 불편한 순간을 정의와 합리화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나는 이해받은 것 같지만 위로받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계산된 취약함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잘하지만 현재의 감정은 숨깁니다. 이미 정리된 상처를 말하며 깊이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의 두려움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것 같지만 진짜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어질 순간마다 활동과 농담과 바쁨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연인처럼 보이지만 취약한 사람으로 남는 것은 피합니다. 갈등이 없어서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대화가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관계가 항상 안전한 관계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의 문제는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두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벽을 내가 대신 허물 수는 없습니다. 기다림이 사랑일 때도 있지만 끝없는 기다림은 자기 소모가 됩니다. 상대가 닫혀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내 외로움이 계속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여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나는 관계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초반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해주는지만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그 사람 앞에서 안전하게 놓이는지 보세요. 내가 상처를 말했을 때 분석이 아니라 온기가 돌아오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감정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지 보세요. 좋은 관계는 완벽한 일정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내면에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곁에 머물 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아픈 순간에 함께 느낄 줄 아는 것은 더 깊은 능력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전 이 신호들을 조용히 보세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관계가 때로 가장 외로울 수 있습니다. 드라마가 없다고 해서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적다고 해서 마음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일정 속에 넣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감정을 설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는가? 이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로 깊이를 흉내내는가? 아니면 지금의 마음으로 나와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면 헷갈림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마음에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닫힌 문 앞에서 끝없이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조금씩 문을 열고 서로를 들어오게 하는 일입니다.